And then it's tariff. Because tariffs are going to make us rich as hell. It's going to bring our country's businesses back. To see how these tariffs will impact Japan and Americans buying cars. Short term, we have to brace for the impact. We work hard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se incremental costs. 다섯 거대한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마침내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철수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는 텅 비어갑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의 수도라 불리던 곳에서 공장 정문은 닫히고 거대한 창고들은 멈춰 섰습니다. 단지 올해만 해도 3만 8천 명이 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정을 지탱하던 안정된 급여, 집세와 대출 상환, 식료품과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업 보고서 속의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조립 라인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남녀 노동자들, 이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실업수당 창구 앞에서 하루를 보내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일은 이제 중산층에게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차량 가격이 5천에서 $10,000나 치솟았습니다. 수년간 저축을 쌓아온 가족들이 딜러샵에 들어섰지만 꿈꾸던 차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중고차들조차 가격이 폭등하여 수천 달러나 시세를 넘어 거래됩니다. SUV는 며칠 만에 매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한 대는 신차든 중고차든 이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캐나다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세워졌을 수도 있는 공장들이 이제 캐나다 도시들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투자, 기술, 계약, 수천 개의 일자리가 국경을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다섯 거대한 자동차 기업들을 한때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았던 미국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은 디트로이트의 공장 폐허 속에서 워싱턴의 권력 복도에서 수백만 가정의 부엌 식탁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를 바꿔야 하는 운전자, 감당 가능한 할부금으로 안전한 이동 수단을 보장하려는 부모, 그리고 공장에서의 첫 일자리를 꿈꾸다 폐업, 표지판만 마주한 젊은이 모두에게 닿는 문제입니다. 실망과 불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생산을 되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공장이 국외로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거리에서는 끊임없는 증언이 쏟아집니다. 나 폐쇄된 공장 앞에서 한 전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가 우리를 살릴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집에 있습니다. 일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으며 주택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위에 국가적 자부심을 세웠던 도시가 이제 정체성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 노동자들로 붐비던 식당들은 텅 비고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으며 세수 감소로 공립학교는 삭감을 강요당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려지는 그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동차, 미국 중산층의 독립과 상승을 상징하던 존재가 이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변했습니다. 보호의 약속은 짐으로 바뀌었고 힘의 언어는 오히려 취약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기업 재무제표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 가족들의 미뤄진 꿈, 공동체 전체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캐나다는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을 닫은 바로 그 자동차 기업들이 국경 너머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판도는 뒤집혔습니다. 관세의 충격은 단순히 회계 장부 속 수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담장을 넘어 공장을 파고들었고 경제와 정치, 외교 사이의 깊은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세금의 무게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지며 뜻밖의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2분기 이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6,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6%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단지 첫 번째 충격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타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민 당국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서 475명의 한국 출신 노동자들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통계 속의 수치가 아니라 현대가 북미 확장의 상징으로 삼았던 전기차 조립 라인을 지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8,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던 프로젝트는 증발했습니다. 이미 투자를 환영하며 번영의 새 시대를 꿈꾸던 지역사회는 눈앞에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노동법 문제로 보이던 사안은 외교적 위기로 비화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내 정책이 아시아의 전략적 동맹국으로부터 이토록 강경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영사관과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워싱턴이 이민 정책을 경제적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판했으며 이는 오랫동안 미국과 이해관계를 맞추어 왔던 국가에게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시장 조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동맹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바루는 더욱 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판매량의 7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존재론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년간 신뢰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중산층 가정의 선택을 받아왔던 브랜드는 정반대의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내부 전망은 2026년에 손실이 25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규모가 제한적인 기업에게 이 수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재무적 손실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안정과 안전을 상징하던 스바루의 이미지는 무너졌고 충성 고객들은 가족 예산을 벗어나는 가격 앞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전에 없던 장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구매 의사를 굳히고 찾아온 고객들이 최종 가격에 충격을 받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5, 6년마다 차를 바꾸던 가정들이 이제는 낡은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모든 것을 걸었던 스바루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변화 전략은 즉각 실행할 수 없었고 대안의 부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의 공식처럼 보였던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경 너머 멕시코에서는 마스다가 또 다른 폭풍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에 의해 지탱된 틈새 브랜드로 여겨졌던 마스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이 오히려 거센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불과 4달 만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54%나 폭락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멈춰섰고 재고는 쌓여갈 뿐 출구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원을 캐나다 시장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매주 내부 보고서는 이윤 폭이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경쟁자들은 점차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낮은 이윤 구조로 운영되던 마스닥에 이 전기차들은 단순한 상업적 위협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관세 전쟁은 단순히 공장과 장부를 강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지역사회, 해외 정부들까지 모두가 경제와 정치가 뒤엉킨 소용돌이에 휘말려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속 추상적인 논쟁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자동차 공장이 생활을 지탱하던 지역 공동체에서는 단순히 해고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대 근무가 줄어들면서 점심 장사가 끊긴 식당들,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든 빵집들, 세수 감소로 특별 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공장의 폐쇄는 단순한 생산 라인의 종료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빠듯한 가계부를 꾸려가던 가족들이 이제는 월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자동차 할부금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사들은 차량 가격 상승을 반영해 조건을 바꿨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감당 가능했던 월 납부액이 지금은 추가 주택 대출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서류에 서명하기도 전에 대출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을 갉아먹을 수준의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가격에 팔렸지만 이제는 예상보다 수천 달러 비싸게 거래됩니다. 딜러샵에서는 SUV가 며칠 만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때 경제적인 대안이었던 중고차가 이제는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정들에게는 배제당했다는 감각이 짙게 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갖는다는 것이 더 이상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중산층에게 단순한 소비자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유, 이동성, 열린 도로를 달리며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상징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계획했던 구매를 미루어야 하는 좌절감, 낡은 차를 반복해서 수리해야 하는 곤혹스러움,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실한 도시에서 이동수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불안은 청년들에게도 파고들었습니다. 첫 차 구입을 계획했던 많은 졸업생들이 성인의 세계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장벽과 마주했습니다. 특히 작은 도시에 사는 경우 자동차가 없다는 것은 곧 일자리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자들이 출근조차 할 수 없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차 위기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여전히 신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중, 특히 중하위층 가정은 점점 더 좁아지는 틈으로 밀려납니다. 일상은 양극화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안전하고 편리한 신차를 운행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낡고 위험하며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몰아야 합니다. 보호장치가 되어야 할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의 장벽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이동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할부금이나 수리비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자 다른 분야의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쇼핑몰은 매출 감소를 보고했고 소규모 상점들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여행은 취소되었습니다. 여가, 교육, 건강에 쓰였어야 할 돈이 이제는 이동수단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는 일상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한층 더 취약하게 하는 연쇄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체제가 사실은 얼마나 쉽게 균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상입니다. 최근의 정치적 결정들은 단 몇 달 만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제 지형을 뒤흔들 수 있음을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취약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관세 전쟁은 여전히 확산 중이며 새로운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공장이 문을 열거나 닫을 때마다 이 서사는 새로운 층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우리가 훨씬 더 큰 과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에너지, 기술, 농업, 나아가 국제 정치 질서 자체까지 재편할 수 있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들의 손끝에서 쓰여집니다. 그들의 선택은 동맹을 결정하고 항로를 바꾸며 세대를 넘어 이어질 흔적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들의 삶과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세계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이 특별 보도의 고정 댓글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최근 역사를 뒤흔든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궤적, 전략, 비전은 혼란스러운 현재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미리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작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각을 일깨우고 대화를 자극하며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초대를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이 비판적 분석을 살아있게 하고 독립적인 토론의 장을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이 특별 보도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